지금 이제 그 송영길의 심사가 월요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검찰에 몇 군데 물어봤죠. 야, 유창호이 이번 주에 유창호이잖아요. 판사 3명이 매주 돌아가면서 심사하면 유창호이 아는데 왜 유창호이 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왔어요. 뭐냐 하면 일부러 검찰은 유창호를 택해서 청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또. 아니 왜 일부러 청구했느냐? 이랬더니 3가지 이유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이재명을 영장 기각한 게 유창호이잖아. 근데 그때 엄청나게 강남역에 플래카드 정도로 욕 엄청 얻어묻잖아요. 근데 그렇게 얻어묻는데 이번에 송영길까지 기각하면 진짜 판사 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욕 얻어물 텐데 오히려 이재명이 기각한 게 송영길이 쪽으로는 발부 쪽이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유창훈이가 지금 이제 송영길 밑에 그 돈벌이 강래구, 그다음에 박용수 보좌관 영장이 발부했잖아요. 근데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데 보좌관하고 특보는 발부했는데 송영길이 어떻게 기각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가장 재밌는 세 번째 이유가, 야, 유창훈이가 어차피 기각 많이 하니까 기각하면 다음에 재청구하려고 아끼는 게 있더라고. 식대비 대납한 게 있거든요. 와토즈 코리아. 뭐 송영길이 죄가 또 있어요. 요거 조금 더 수사해가지고 다시 영장을 송영길이는 부담 없이 청구할 수 있잖아. 이재명이는 부담이 되죠. 당대표니까. 근데 송영길이는 뺏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재청구하면 검찰 내규에 보면 한 번 기각한 유창호이는 못 오고 윤재남이나 이민수 다른 사람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떠볼 수 있다. 그래서 유창호가 일단 발부해 줄 가능성이 많고, 최악의 경우 안 해도 다시 이게 재청구할 거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가지 않냐. 이게 근데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제가 사실 예. 뭐 그런 내막은 지금 서 변호사한테 처음 들었는데 오늘 저도 처음 첫 방송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사건만으로 봤을 때 그 유창원 부장판사라도 이거는 발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혐의에 대해서는 돈봉투 사건만 가지고도 구속사안이 맞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강래구, 윤관석, 박모 보좌관 이렇게 3명에 대해서 발부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직접 발부했으면서 그 위에 지금 가장 혜택을 받은 그 수객격의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건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먹사연에 대해서 혐의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앞에 구속된 사람보다 죄질은 한 곱하기 3 정도 생각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해서도 뭐 깡통폰 내고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이 이상의 어떤 증거인멸을 더 어떻게 시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또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거는 진짜 모르는 얘기다.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 수사를 해요. 증거를 수집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증거를 많이 모아요. 그래서 많이 모으면 혐의는 소명됐는데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기각해요. 그럼 이래도 기각이고 저래도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게 유창호이가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 때. 원래 그렇게 안 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모이고 증거가 확실해서 혐의가 소명이 되고 중하면 이 중한 죄가 있는데 도망가고 싶겠지, 인멸하고 싶겠지라는 건 가정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중대성, 상당성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 그래서 거기서 인멸 시도까지 있으면 더 두 번 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으므로 인멸할 우려가 없으므로 기각. 뭐 이런 거는 요새 이제 정치인들 이게 기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인데, 뭐 이게 충돌되는 건 제가 설명드린 거 아시잖아요. 검찰은 그럼 많이 모아야 돼요? 적게 모아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 뭐 물적 증거, 뭐 수집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인멸 우려라는 건 입맞추기 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다른 사건들, 김용 재판 이런 데서도 위증이 막 등장하잖아요. 회유하고 말 맞추기 시도하고 이런 것들 모두가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근데 밖에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적 증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다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기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실무를 모르는 얘기다. 이거는 증거가 충실히 모였고 인멸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2번 고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 유창호이가 이재명의 영장이 3가지 혐의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뭐 쌍방울 같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또 구속 안 하고, 또 이게 위정교사는 소명은 상당한 의심은 드는데
다 증거가 수집됐으니까 인멸할 게 없고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이 안 되는 이건데 저는 지금 이게 송영길이가요.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한 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터느냐 뭐 이게 액수가 얼마 된다고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자 송영길이 뇌물하고 정치 자금하고 뿌린 걸 보자고요. 자 뇌물은요 뭐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1,000만 원 대독 다 영장 청구하죠. 그죠. 근데 이자가 받은 뇌물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천에서 5천이니까 특가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5년 이상 엄청난 형량입니다. 4천 뇌물이. 두 번째 정치 자금 있잖아요. 이자가 받은 게 7억이 넘어요. 근데 보통 몇 천만 원 받아도 영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돈 봉투 뿌린 게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조합장 선거 있잖아요. 네. 1, 20만 원 뿌리가 구속된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는 송영길이가 야 이게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중요하냐 하는데 거기 앞에 한 단어가 빠진 거예요. 앞에 한 단어 빠져서 뭐가 빠졌나요? 이재명과 비교하면 야 이게 뭐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수사를 하냐 이 말은 맞아. 왜 이재명 혐의는 전부 수십억 수백억이잖아. 무기징역. 근데 이재명하고만 비교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1, 20만 원 뿌리가 구속된 조합장들 그다음에 뇌물 1,000만 원 받고 구속된 공무원들 그다음에 정치자금 몇 천만 원 받고 구속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혐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선거에 관련된 범죄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그리고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3가지 중에 2가지를 다 해봤어요. 정당법 위반만. 워낙에 이건 워낙에 이제 사건이 없는 분야니까. 근데 그 선거 범죄를 하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정말 그 정치적인 권력에 따라서 잣대가 왔다 갔다 하나 이런 느낌도 드는 게 방금 조합장 얘기하셨잖아요. 예. 제가 했던 사건은 그 마을 하나가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한 300 얼마 뭐 이런 명 영장 청구 다 해버려요. 300 얼마를 쪼개가지고 한 20만 원씩 돌리고 뭐 이래버리면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 90만 원,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뭐 30 뭐 이렇게 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도 영장 청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인데 선거의 질서를 훼손해 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왜 수사하고 왜 처벌하려고 하느냐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이전에 박희태 국회의장 사건의 그렇지. 판례가 있잖아요. 그때도 박희태 국회의장이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질타를 했냐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처벌하자고 처벌 조항 만든 게 국회의원들 당신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왜 걸려서 오면은 이게 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냐. 그럼 법을 만들지 말든가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걸렸기 때문에 이게 법이 문제가 있고 수사가 문제가 있고 정당 내에선 그럴 수도 있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궁색하죠. 그리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특가법으로 넘어간 것이고 정치자금법 이거는 금액이 너무 크고 이거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큰 사안이에요. 이거를 선례가 잘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건들이 망가지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법을 좀 확실하게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뭐 법조계에서도 자조적인 말로 이렇게 해요. 아마 발부는 될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발부하고 기각하는 차이는 그냥 줄이 있냐 끊어졌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이런 얘기 나와야겠어요. 줄이 있냐는 거는 이재명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배지하고 당대표니까 예. 기가하고 그렇죠. 송영길이는 그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정말 사법부도 좀 이게 이렇게까지 망가져서야 되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좌파들이 뭐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돈 5천 준 분 있잖아요. 사학과 김모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김영권 씨거든요. 저하고 20년 친한 형입니다. 그 형이 정인 넣어가지고 5천만 원 내가 주고 송영길이한테 고맙다. 전화까지 받았다고 증언했거든요. 지금 증거가 충분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송영길이를 지켜주는 게 딱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기 형이야. 형이 판사 출신이잖아. 형님이 변호를 한대.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형이 하니까 송영길.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곁에 마지막에 있는 게 송영길이 그 CC인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CC가 있는데 송영길이 지켜주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도소 나온 사람들 뭐 변호사님도 많이 이야기해보지만 교도소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더냐 물어보면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송영길도 교도소 가면 짜장면을 미리 하나 아마 이게 먹고 싶은지 한 그릇 물어간 것 같아.
근데 이거 뭐 단골이니까 불쌍하니까 하나 공짜로 줬겠지. 뭐 송영길을 취재가 짜장면과 5천원을 공짜로 줬겠어요? 또 공짜로 줬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 그건 단골집이 그런데 문제는 개를 그 짜장면 남은 거 개가 딱 빤히 쳐다보니까 개를 준다는데 그게 실제 물어보니까 그 양파 성분 있잖아요. 이게 적혈구를 파괴해가지고 개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전문가들이 저놈 저거 평소에 개 안 키워봤다. 평소에 개도 안 챙기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난 반려동물 사랑하는 것처럼 쇼한다 이러던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 그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왜냐면 저는 그 개인 SNS를 안 해요. 개인 SNS도 안 하고 그 카톡이나 이런 데서도 제 프로필로 뭐 사진을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해서 그래서 남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저거 보여주고 싶어하는 저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짜장면 먹고 옆에 강아지 있는데 그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찍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설정이잖아요. 설정샷이잖아요. 그 정말 아끼는 반려견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인스타 감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소도구처럼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내 어떻게 보이는 분위기를 위해서 아 정말 애견이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분은 정치적 메시지 위해서 주변 사람 그 강아지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나 거기에 저렇게까지 필요한 상황이 된 게 본인 탓인데 아 그냥 인간적으로는 정말 애처롭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짜장면 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이거 송영길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오래됐잖아요. 네. 그때 그 영장을 묻길래 제가 여러 방송 나가잖아요. 네. 나가서 항상 제가 처음에 전에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는 유창훈이가 심사해도 발부된다. 이렇게 제가 매일 방송만 했는데 진짜 유창훈이한테 배당한 거예요 검찰이. 이게 발부되면 제가 쪽집게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송영길이 이자가 진짜 오히려 지금도 이게 검찰에 마치 자기가 탄압받는 희생자인 것처럼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가 진짜 좌파요. 말하는 게 짜증이 나. 그래서 이재명 이야기하다가 막 싸움까지 갈 뻔했는데 제가 분위기 좀 돌리려고 아저씨 송영길이는요 돈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랬더니 그 좌파 기사 그러더라고. 아니, 송영길이는 받았지 이러더라고. 이재명 지지하는. 그만큼 전 국민이 아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영장에서요. 우리가 영장 발부할 때 송영길이가 돈봉투 뿌리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100%의 증거를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유무죄 심리할 때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은 나중 문제고 지금 이제 영장 단계는 상당한 의심, 소명만 되면 되잖아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야, 너 송영길이가 돈봉투 밑에 뿌리는 걸 몰랐냐? 상당한 의심도 안 드냐? 난 의심이 든다. 확신이 들지만 그러면 이게 발부되니까 저는 발부 가능성이 거의 뭐 100%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도 발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발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 되면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판사 잘못입니까, 유창훈? 아 저는 그래서 그 영장 발부 기각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다 맞았어요. 다 맞고 딱 하나 틀렸던 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었거든요. 변호사님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했을 때도 제가 그 다음 날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앞에 선례 내 실무 경험이랑 해가지고 뭐가 다르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법에 의한 그 막강한 권한 이게 아니라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이거는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내 재량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비극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 사건에서 유독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 소명에서 구속이 되고 그거보다 높은 이제 유죄의 확신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정치인의 사건에서는 역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일단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사건에서 거꾸로 풀어주고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본안 판결에서 유죄가 돼서 그때 구속돼요. 이미 이슈는 다 지나갔는데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슈 다 지났고 기각된 순간부터 무죄 주장해요. 무죄 주장하면은 그 동안에는 국민들은 사실 이 눈과 귀가 다른 거에 가려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그 조국 선생님 아주 주옥 같은 얘기를 했던 게 있는 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민의 입과 손과 발을 묶어놓고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유리할 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다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는 다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원칙을 딱 세우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국민들이 헷갈려 버려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기각인데 이상한 이유로 기각됐는데 갑자기 그걸 무죄 주장까지 결백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국민들에 대해서는 진짜 예의가 없다 이거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 미치는 그 하나하나의 영향까지 생각했을 때 사법부의 그 판사님은 내가 갖고 있는 건 권한이 아니라 책임감이다라는 생각을 더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